안녕하세요. 자연과학대학 화학부와 유전공학연구소에 있는 김성현입니다. 먼저 연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알아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인데요. 글쎄요. 저는 아직 학문의 깊이가 그 단계에 다다르지 못해서 궁극적으로 알아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좀 대답하기 어렵네요. 왜냐면 궁극적인 질문이라고 하면 당연히 신경과학자라면 우리 뇌의 작동 메커니즘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라고 답하겠죠.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궁극적인 질문 대신에 저를 지금 사로잡고 있는 저와 저희 저희 학생들이 해결하고자 몰두하고 있는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고등 인지 기능에 비해 훨씬 더 단순한 혹은 단순할 것으로 추정되는 하등한 기능, 이 대뇌가 없는 동물이라도 수행할 수 있는 이 생명 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원시적인 기능, 진화적으로 잘 보존돼 있어서 마우스가 좋은 모델 동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의 메커니즘을 밝히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질문들이죠. 우리는 배고플 때 어떻게 음식을 찾고 먹게 되는가?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배부름을 느끼고 식사를 멈추게 되는가? 추울 때 어떻게 옷을 입고 난방을 켜고 따뜻한 음료를 좋아하게 되는가? 뭐 이런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경험하는 평범하고 간단한 일이지만 이 생명의 유지에 근본적으로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현대과학이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는 질문들이죠. 이들은 항상성과 감정, 호미오스테이시스와 이모션의 신경생물학, 그리고 나아가 동물 생리학, 특히 신경계를 통한 동물 몸 전체에서의 생리적 조절을 다루는 통합적 생리학, Integrative Physiology에 속하는 질문들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동물 종에 걸쳐서 진화적으로 잘 보존이 된 이 하인브레인과 시상하부, 하이포탈라모스의 뇌지역이 주로 이 기능들을 담당하고, 사람에서만 관찰할 수 있는 고등한 기능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신경회로 메커니즘으로 작동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는 저희 학생들과 향후 약 30년간의 연구를 통해 이들 질문에 대한 어떤 완전한 과학적인 해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고, 수학이나 물리학처럼 아주 엄정하고 종합적이고 정확한 설명을 말이죠. 이 발견을 향한 일종의 대장정을 얼마 전에 시작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금 하고 있는 연구요. 저희 연구실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 항상성과 감정의 신경생물학 분야의 여러 질문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저희가 최근에 4월에 네이처지에 출판한 연구인데요. 이 연구에서 저희는 처음으로 뇌 안에서 소화관에 가해지는 이 물리적인 감각에 반응하는 뉴런 집단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뉴런들은 이 파라브레키오 뉴클레어스, 우리 말로는 부완핵이라고 부르는 후뇌 지역, 이 파운스에 있는 뉴런들인데요. 특히 프로다이놀핀 진을 발현하는 것으로 특정이 지어져 있어서 저희가 줄여서 PBP다이 뉴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뉴런들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입과 식도, 위에서 발생하는 이 물리적 감각, 메카니컬 스티뮬러스, 또는 각 장기의 벽이 늘어나는 이 팽만감 신호를 이 미주신경과 후뇌의 이 NTS라는 뇌지역을 통해서 전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식욕 감소 신호를 발생시켜서 이 시상 하부 지역으로 전달을 해주고, 먹거나 마시는 행동을 억제를 해주죠. 이 연구에는 최근 마우스를 이용한 신경회로 연구에 사용되는 다양한 기술이 사용이 됐는데, 몇 가지만 예를 들자면은 뭐 광유전학, 업토제네틱스, 화학유전학, 키모제네틱스, 뭐 뇌신부 칼슘 이미징, 파이버 포토메트리나 이 투포톤 칼슘 이미징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뭐 마우스 행동 실험과 여러 가지 생리학적인 기법이 동원되었죠. 이 발견은 물리적 포만감 현상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는 첫 단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견을 시작으로 입식도 위장에서의 메카노 센세이션이 뇌로 전달되고, 배고픔 신호와 경쟁에서 이겨서 최종적으로 식욕을 떨어뜨리는 메커니즘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완전히 완벽하게 시스템, 세포와
또 분자 수준에서 밝혀내고자 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체온 조절에 대한 연구인데요. 우리가 추우면은 뭐 옷을 입고 난방을 켜고 또 차가운 것보다는 따뜻한 음료를 좋아하게 되잖아요. 이 행동적 behavioral thermoregulation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뇌 부위가 아직까지 전혀 밝혀져 있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최근에 이 시상하부의 특정한 뉴런들이 행동적 체온 조절에 반드시 필요하고 이들 뉴런이 온도 자극의 가치를 인코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현재 논문 리비전을 하고 있고요. 내년 초에는 논문이 출판되어 상세히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연구에 잘 풀리지 않는 난제 중에 다른 분야와의 융합적 접근법으로 해결 가능한 것이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저도 새로운 분야로 나아가느라 끊임없이 공부할 것이 많은데, 이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의과대학의 해부학 전문가들께 말초신경, 특히 이 cranial nerve 57번, 9, 10번의 해부학, 그리고 미주신경, cranial nerve 10번인데요. 미주신경, 이 vagus nerve의 센소리 파이버들, 모터 파이버들, 이들이 마우스에서 정확히 어디 있고 어떻게 찾을 수 있으며 이들 안에 약물이나 무언가를 어떻게 하면 넣어줄 수 있는지 그 해부학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으면은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경외과나 신경과, 정신과, 해기학과, 영상학과 등등 휴먼 스터디를 하실 수 있는 분들과 관련된 연구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몇몇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은 저희가 연구하는 시상하부나 훈해 지역들은 아주 고해상도의 MRI 또는 fMRI를 쓰더라도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저희가 하지만 이 트라이제미널 갱글리온이나 노도스 갱글리온 또는 말초신경 연구할 때는 치과 쪽 수술이나 아니면은 신경외과 수술에서 상대적으로 이 뇌 안보다는 액세시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미있는 연구 주제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생물 정보학 전문가들, 바이오인포메디션들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이 시상하부, 훈해 지역들, 그리고 말초에 있는 뇌 밖에 몸에 있는 주요 갱글리언들에서 싱글셀 RNA-seq 등의 기술을 이용을 해서 개별 뉴런의 전사체 구성을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정 기능을 하는 뉴런 집단의 마커 유전자를 알아야지 이 뉴런들의 아나토미와 펑션을 연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선두 연구진들이 이미 이쪽으로 신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학이나 의학화학을 하시는 분들과 협업해서 저희가 앞으로 발견할 이 식욕을 조절할 수 있는 뉴런에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수용체를 조절할 수 있는 새로운 케미컬을 합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혹시 모르죠. 전 세계적으로 20억 명이 넘는 이 비만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희소식이 들려올지도. 그리고 현재 저희 연구 대상은 아니지만 배고픔이나 목마름, 따뜻함, 추움, 이런 원초적인 감정들이 당연히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테니 그쪽으로 연구를 확장해 나가볼 수도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가 계속되어 나중에는 어떤 큰 그림이 그려질 만큼 많은 회로들을 발견한다면은 이들을 토대로 컴퓨테이셔널 모델링을 해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생물학적인 발견조차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발견을 우선 더 많이 해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적응적 지능이라 글쎄요. 지능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응이라는 단어는 저희 연구실의 핵심 주제인 향상성과 감정과 온전히 맞닿아 있는 내용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아래 살아가는 동물들이 자신들 몸 안의 생리학적인 조건을 유지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 조건을 변화시켜가며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 항상성이죠. 생명의 첫째 조건으로 흔히들 얘기를 하죠. 감정 역시 비슷합니다. 감정이란 어떤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본능적인 뇌 판단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항상성과 감정의 신경생물학을 생리학적인 수준에서 생명의 지능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